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청문회 얘기부터 할까요, 타카 아저씨? 네, 좋습니다. 네. 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있고 있는데요. 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자금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이죠. 청문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네네. 자료 요청률이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가 27%도 안 되게 지금 야, 제출되고 이거는 있고, 해도 네, 너무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자기 말만 믿어달라. 네. 이상이 없다. 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감싸기에 여념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은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요. 지금 자금 의혹이 지금 결혼식 축의금, 네. 출판 기념회, 다음에는 이제 배추 농사 배당금까지 나오는 기가 막힌 배당금. 기가 막힌 사안까지 흘러서 고위급 얘기도 나왔죠. 네. 가면 갈수록 의혹이 쌓이고 있지만은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짚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주세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네네. 김민석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네. 정인 채택도 그렇고 없었어요. 자료 네. 제출도 부진하고 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네. 네. 어제 확인한 결과 자료 제출은 겨우 26.7%였습니다. 야, 네. 30%도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정인도 참고인 없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이유는 뭘까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첫 번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사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과반을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선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여야를 통틀어서 3선 이상 국회의원이 되면은 예전부터 축의금이라든지 출판 기념회는 비자금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저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김희정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세대가 아닌 지금으로 봐서는 국회 신세대들이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하고요. 지금 3선 이상 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저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운동권을 하면서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어막도 많이 민주당에서 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음. 여기서 정정 하나 네. 하겠습니다. 삼선 의원이 아니지만 초선이지만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몰라요? 국민의힘에 초선인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자, 누굴까요? 3, 2, 네. 요거 제가 경품 하나 걸어야 되나요? 네. 아니, 우리 저기 포항 남구에 네, 있습니다. 이상이 네. 거기 아. 총선 끝나자마자 자기 자녀 결혼한다고 청첩장 쫙 뿌렸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 문자는 썼어요. 네, 뭐 정중히 축의금은 사양합니다. 네. 그건 뿌리질 말든가. 네. 이건 너무 그렇죠. 보였다. 자, 초선이지만 이런데 자유롭지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청문회를 보다가 이제 꺼버렸는데요. 네. 그 왜 그러냐. 네,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요. 보면은 네. 전 정말 화가 났던 게 그 주진우 의원의 병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선원 의원이 논한 것 자체가 저는 거기서 되게 화가 났고 남의 이제 그 질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민감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네네. 그거를 막 그냥 함부로 떠벌리는 게 과연 옳은가 싶기도 하고 저는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왜 자료 제출을 26.7%밖에 안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청문회 자체가 그냥 보여주기 형식상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그런 청문회가 증인도 없이 참고인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할 거다. 너네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라. 이런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고요. 저는 보면 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속 방해하잖아요. 답변을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시끄럽게. 저는 그래서 차라리 온라인으로 해라. 온라인으로 해서 마이크를 그냥 꺼버리고 아예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발언권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방해 못하게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부터 뭐할로 해요, 뭐할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우리 뭐할로 해요. 특종 네. 기자 김 기자께 네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네. 저 자료 제출이 26.7%가 자료 제출하고 네. 73.3%가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네네. 그 종류는 좀 있습니까?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가? 지금 어떤 자료가 주로 제출이 나온 자료는 지금 네. 우리 1,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차용증만 나온 거고요. 네. 그 이외에 어떤 우리가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네. 아무것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면 국민의힘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이제 얘기한 것이 이제 그 미국에 가 있는 코넬대 아들에 대한 네네. 학자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저 모친 빌라에 대한 어떤 소유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배추농사에 했던 그 부분. 배당금. 네, 배당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학자금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축의금을 받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출판 기념회를 왔다 네네. 하면은 최소한 거기에 받은 장부는 있다. 아이, 그렇죠. 그러면 네. 대충이라도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만 적었는 기록했는 거라도 좀 오픈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하는데도 그 부분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또 그 부분이 있었어요. 김희정 의원께서 그 질문을 미리 이제 보냈을 때 그런 종이에다가 이제 네네.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막 질문은 써 있어요. 근데 답변이 딱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을 내서 제출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네. 태도가 네. 어차피 우린 될 거야.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가지고 아 정말로 이분이 국무총리가 과연 된다면은 어떻게 진행을 국정을 이끌어 갈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지금 저도 네, 맞아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안 한 네. 게 아니라 못 한 거라 생각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증인 채택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싶은데 이게 서로의 말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정인 채택 가장 컸던 부분은 네.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인으로 채택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자금법 위반일 당시에 네. 그때 했던 수사했던 라인이 윤석열 라인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면 좋다. 그때 정상적이었느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인을 채택하니 국민의힘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인은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강신성이라는 후원회장이었던 그 사람이라도 부르자 했는데 민주당에서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채택이 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자, 과거에 네. 자료 제출이 저렇게 26.7%처럼 저렇게 미흡하게 되고 또 참고인이 저렇게 안 나오는 비정상적인 일이 과거에 어떤 청문회에 그런 기록이 남아 지금 있습니까? 보면은 가깝게는 우리 이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한 사례였거든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야당 그때 당시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아서 청문회가 연기되는 어떤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법을 바꾸든지 뭔 방도를 택해야 되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청문회가 있고 나서 민주당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작년 11월 달인데요. 네. 인사 검증에 나온 정인이나 그다음에 저 감정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를 했어요. 그게 작년 11월 달에 경험이 네. 일어나기 전에. 아. 근데 그것을 누가 거부를 했냐면은 네. 국무총리는 그때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혀서 거부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 나올 생각을 못한 거죠. 이야. 할 수가 없죠. 왔다면은 바로 그냥 이거 재밌다. 네. 진짜. 바로 죄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금 국민의힘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매번 이런 근데 식이에요. 이런 게 되게 네, 많아요. 되게 지금.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전에도 댓글 조작 그거 조사하다가 결국엔 바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네. 그 재판 지연시키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잘했는데 그거를 또 가지고 와갖고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제 그때 거부가 됐는데 네. 이제 자기들이 여당이니까 네. 다시 한번 저 법안을 낼 수 있을까요? 아마 내지. 자기들 정권 내지. 잡고 있는 동안에는 내지 않고 그렇지. 다시 야당이 되면은 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미리 한번 내보지. 근데 그치,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 내야지. 뭐 법안을 내도 네. 통과가 안 통과될 되겠죠. 일도 없고 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지금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답은 정해졌지만도 네네. 그래도 네. 우리가 네,
과정에 대해 가지고 네. 우리가 한번 던져놓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네네. 그 출판 기념회라든지 그런 어떤 경조사에 대한 어떤 불법 자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검은봉투법을 발의한 것 하나만 하더라도 큰 수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장관들 청문회도 네. 저런 유사한 형태가 계속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 장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인준이 필요 없으니까 음. 뭐 청문회를 개최 안 하고도 임명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청문회를 요청했는데 만약에 네. 여당이 거부를 해서 네.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바로 임명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민주당이 결국에는 공공선이나 뭐 공적인 일로 인해서 기준을 두고 법안을 발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서 법안을 맞습니다. 발의했다가 없앴다가 네. 하는 그런 행태들을 국민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법안을 그렇죠. 발의했던 네. 것들이 지금 네. 다 돌아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여야가 달라질수록 여가 야되고 야가 여될 때 음.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마음이 달라지고 네. 그래서 총선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국회의원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것이 안 되고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국정이 일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네. 국회 과반 의석은 필수적이다. 네,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네. 게 요즘에 또 계속해서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영상이 뭐냐면 김민석 후보가 네. 야당 의원일 때 그렇죠. 인사검증했던 맞습니다. 네. 그 질문들, 네. 뭐 발언들 다 네.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자료 제출을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거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고 돌고 돌아옵니다. 어쩔 수 그렇죠. 없어요. 네, 이번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네. 네. 우리가 거부했다는 것이 네네. 되게 아쉬움으로 남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그때 네. 그때 우리 받았어야 돼. 네. 국무총리 네. 그리고- 덕수형이 통과시켰으면 맞아요. 네. 참 우리가 멋진 기회를 잡았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덕수형이 실수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받았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네. 장관 청문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는 순간 정인이나 누가 와서 아무도 나 장관 할 테니까 정인 좀 해줄래 하면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5년 이하 징역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 후보자가 됐어요. 자료 제출을 하라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야, 그래서 진짜 코미디다. 장관을 하시오 하더라도 할 사람이 아무도 아, 나 없습니다. 못해, 나 못해. 5년 네,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이라면은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권 끝날 때까지 본인이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길인데 아마 하기 싫어서 그만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을 할 때 그 네. 나머지 손가락이 나를 향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그 잣대를 기준으로 정할 때 결국에는 그게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를 조금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뭐만 하면 진짜 한독수 생각이 나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처음에 청문회 했을 때 처음에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자료 제출 안 했냐 막 이런 얘기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배준영 의원이 아니 최소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는 해줘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니냐고 막 네네. 종이를 흔들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덕수 총리와 했던 거 관행적으로 했을 때 내가 뭐 부족한 게 없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맞습니다. 딱 붙였더라고요. 한덕수가 네, 입에 붙어 그때 있어요.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할 네. 때도 거의 뭐 이 정도보다 되면 됐지 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은 그때 우리가 협조를 해서 네. 통과를 시켜줬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정도 되면은 뭐 특별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좀 세게 그렇죠. 달라붙었습니다. 네, 네. 여하튼 참 네.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한번 올 네,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올 뻔했습니다. 올 뻔했다. 대한민국 청문회가 네, 진짜 제대로 된 맞습니다. 청문회를 만들어서 5년 징역 받을 뻔했는데 네. 근데 네. 이거 좀 고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청문회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돌아서 우리가 보면요. 네. 만약에 이 법안을 한덕수 그때 당시 대통령이 네. 오케이 공포를 해버렸으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자기들이 그러니까. 집권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런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이렇게 네. 빨리 할지도 몰랐겠지. 맞습니다. 야, 네. 그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진짜 무슨 굳이
굳이 포털 사이트에 올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럼 장관 자기 구합니다. 법안을 만들었는데 네. 그 법안을 이제 여기 와서 자기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의원 수가 있으니까 네. 또 법안을 또 개정했겠죠. 개정했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국민 추천제. 그건 살생부가 되는 거야, 이제. 아. 국민 추천제를 네네. 올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맞습니다. 나는 못한다. 네. 그렇죠. 징역 5년 받는다. 이러면서. 안 하죠. 네, 아, 그래서 이것도 재밌었겠다. 이제 심지어 이제 민주당 내에서 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음. 내 정적을 제거하려면은 네.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로 추천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정리하는 거다. 그런 아.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본인은 이번에 이제 총리를 하고 다음에 서울시장을 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번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타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정치 생명은 마무리됐다. 이제 본인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서울시장 청문회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차기 행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공직 마지막이라 하고 일을 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은퇴한다 해놓고 은퇴 안 해요. 정치인 말을 네. 믿는 사람은 쉽지 별로 않습니다. 없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네. 아. 네.